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비트코인 5만 달러 축하합니다. 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내 거래소 빗썸을 기준으로 봐도 비트코인 가격이 5,400만 대에서 거래가 되더라고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달러 약세 흐름을 타고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좀 가격이 랠리를 보이는 편이었는데, 또 거기다가 이 가상화폐들이 최근에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실제 돈처럼 활용이 되면서 영역이 더 넓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가상화폐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는 달러화를 위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던데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임스 블라드 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바로 블라드 총재의 발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드 총재는 비트코인에 높아지는 관심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달러 기준의 경제가 이어질 것이고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든지 달러 경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달러를 위협할 순 없어. 이렇게 말한 셈인데요. 하지만 블라드 총재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것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합니다. 이미 달러도 전자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블라드 총재는 이 가상화폐들이 전자상으로 거래가 되는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요. 민간 부분에서 발행된 다양한 종류의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한 가지 들었는데요. 이 예는 미국의 남북전쟁 이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이전 시절만 하더라도 은행들이 자사의 화폐를 발행하는 일이 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웰스파고가 다 자기만의 화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폐들의 가치가 각각 좀 다르게 책정이 되면서 거래할 때 좀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이 이를 반기지 않았다고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시절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이 화폐랑 거래 가치가 좀 다르다고 하면 내가 무엇을 사거나 지불을 할 때 좀 혼란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리고 그 예를 현대로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스타벅스 많이 가시죠? 스타벅스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라떼 한 잔을 산다고 했을 때 누구는 달러로 내고 누구는 비트코인, 누구는 이더리움, 누구는 리플, 누구는 등등등등으로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세상 참 복잡해지겠죠? 블라드 총재가 바로 그런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상황을 누가 반기겠냐. 남북전쟁 이후에 쭉 그래왔듯이 우리는 단일화된 통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말한 게요. 통화 경쟁은 계속 있었던 일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을 원하고 가치가 안정적인 것을 찾기 마련이고 또 안정적인 통화로서 투자를 하길 원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와 엔화, 비교적 강한 통화들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지만 둘 중 어느 것도 여태까지 달러를 대체하지는 못했다. 또한 금의 역할을 대체하는 민간에서 발행한 통화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이런 블라드 총재의 발언들은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한 데는 달러 약세 흐름도 있고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도 있겠지만 주요 기업들의 부스터도 있었죠.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자사의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 BNY 멜론은 가상화폐 보유 이전 발행 업무를 하겠다. 그리고 마스터카드도 올해 중 자체 네트워크에서 가상화폐를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에 부스터를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 외에도 비트코인을 향한 긍정적인 반응들과 전망은 많습니다. 이미 나왔던 보도지만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당국의 승인을 처음으로 받았고요. 또 모건 스탠리도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는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으로 금의 경쟁자로 떠올랐고 금하고 비슷한 대접을 받으면 가격이 장기적으로 14만 6천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대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버도 비트코인에 투자는 좀 꺼리지만 디지털 코인을 용인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페이팔 또한 가상화폐는 구매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이 급성장하는 가상자산 시장을
기회로 활용하고 싶다. 이렇게 비트코인 열기에 함께 탑승하고 싶다는 의견을 좀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가 비트코인 열차에 아주 제대로 탑승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IT 컨설팅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작년 8월쯤에 이 현금성 자산의 80%를 비트코인에 몰빵했는데요. 이게 대박이 터지면서 지난 6개월간 비트코인 투자로 5년치 영업이익을 벌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기업 가치도 껑충 뛰었어요. 그런데 한번 맛을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좀 더 탐나겠죠? 그래서인지 비트코인 추가 구입을 위해서 6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업들의 입장이었는데,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립적인 의견과 좀 부정적인 것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웹브라우저 파이어폭스의 개발사 모질라는요, 비트코인이 대차대조표에 추가할 만큼 좀 가치 있는 자산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비트코인 관련 초기 단계 벤처 프로젝트에는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좀 중립적인 의견을 보였고요. 미국의 이동통신 회사죠. 버라이즌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계획이 없다. 대차 대조표에도 리스크를 가져올 거다. 시스코 시스템즈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또는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것 또는 그것을 결제 수단으로 삼는 것에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기업들의 시각, 그리고 비트코인과 달러와의 싸움이 있을지 빌라드 총재의 시각을 빌려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진짜로 비트코인 가격이 JP모건 체이스의 말처럼 1억 5천만 원대까지 올라갈지, 진짜 디지털 금이 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요, 비트코인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성공 투자하세요.